어서 오세요. 은영이 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매일매일이 마라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승점이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힘을 비축해 가면서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나와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저 멀리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뒤처져서 허겁지겁 따라오려 애쓰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힘,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은영의 화해 중에서 회사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회사에서 눈치만 봐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해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함과 이질감을 느낀다면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너무 괴로울 겁니다. 자주 보는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낼 때 우리 마음이 안정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한번 대인관계 방식을 습득하고 나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한 외부 상황에 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요. 습득된 대인관계 방식의 범주 내에서 갈등과 문제를 처리합니다. 자신이 습득한 나름대로의 방식을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대인관계 방식은 일관되기보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완전히 폐쇄적으로 지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상황은 좀 모호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외톨이가 되기까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드러내놓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없는 아주 미묘한 문제예요. 미묘하다고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미묘한 문제에 우리는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일수록 나의 내면의 문제를 명료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절당하는 것을 특히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말도 없이 다른 사람과 밥을 먹으러 먼저 나간 것을 거절이라고 느꼈어요. 직장 동료가 실제로 거절한 것이든 느낌상 거절로 받아들인 것이든 그 이후 생각의 모든 회로가 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신을 따돌렸고 직장 선배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도 상대방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절이 실제 거절이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느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저 덜 친절하거나 적극적인 호의를 표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항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지도 않아요. 나도 매번 그러기는 어렵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중에 4번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럭저럭 잘 대해주는 6번보다 잘못하는 4번에 더 방점을 찍는다면 인간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날 싫어할 이유가 있나? 되물을 정도의 당당함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때로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그럭저럭 잘 처리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면서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직을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운이 좋아서 무난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직장보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자율성을 키우고 수치심을 극복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반겨주든 말든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그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결정은 절대 이상할 리가 없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매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심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식당에서 누군가 나를 민망하게 하더라도 오지 말 걸 후회하지 말고 그래, 오늘은 내가 식당에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잘했어 라고 자신에게 확신을 주세요.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사회성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인성이 좋고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부모가 사회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잘 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이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겪어나가며 배우면 됩니다. 오늘은 오은영의 화해 가운데 회사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회사에서 눈치만 봐요 라는 부분을 읽어봤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나한테 호의적이질 않네? 나를 싫어하나? 그럴 땐 그냥 저 사람은 무표정이 편안한 사람인가 보다.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게 편한 사람인가 보구나. 나랑은 좀 다르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돼요. 인간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게 되지만 매일매일 항상 즐거울 수 없고 항상 잘 어울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뭔가 자꾸만 내가 그 무리 안에서 도태된다 생각이 들 땐 그냥 나는 나대로 당당하게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책 읽어주는 은영이 책방으로 또 놀러오세요.